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는 아산시도 줄어드는 출생률에 어린이집 원화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아산시가 권역별 키즈앤맘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아산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의 한 어린이집,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원화수 감소에 지난해 4월 폐원하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겼습니다. 분수 그 어린이집들은 원생이 없으면 폐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지난해에만 아산 지역에서 27개에 달하는 어린이집이 폐원했습니다. 실제로 원화수도 지난 2021년 12월 기준 12,345명에서 올해 5월에는 1,228명으로 1년 5개월 만에 2,000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정원 충족률도 65.2%까지 내려갔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출생률에 아산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아산을 만들기 위해 보육 정책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13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영유아 상해보험료 지원과 환경 개선 등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발달 평가와 문화예술 공연 사업을 포함해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힐링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 교직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복리 후생비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육아를 지원하고 다양한 놀이와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배방 탕정 권역을 시작으로 모종지구와 신창 남성지구, 그리고 북부권인 둔포에 키즈앤맘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거점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4군데에다가 만들어가지고 그 부모님들이랑 아이들이 편안하게 동선 짧게 언제 어느 때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아산시가 올해 보육정책에 투입하는 예산은 지난해보다 300억 가까이 증가한 1,540억 원. 미래 세대 주역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육정책 으뜸 도시 만들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민선 8기가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김태흠표 충남도정, 도청 공직자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충남 공무원 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송영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무색무취의 밋밋한 도정에서 역동적이고 파워풀한 충남으로 변화했다.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김태흠 충남지사가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간의 충남 도정을 공직자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먼저 도지사의 도정 운영 능력에 대해 공직자들은 비교적 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우 잘함과 잘함이 총 66%를 차지했고 잘못함과 매우 잘못함은 7%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평가의 바탕에는 김 지사의 강한 결단력과 추진력, 뛰어난 역량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인사와 조직 운영에 대해선 잘한다와 매우 잘한다가 41%, 보통 45%, 못한다와 매우 못한다가 14%로 나왔습니다. 다만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하경과 지연, 측근 인사 챙기기, 불필요한 개방형 직위 확대, 주요 부서 회전문 인사 등이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복지 포인트 인상과 주차장 확대, 주거 안정기금 등 공직자 복지 정책의 개선도 주문했습니다. 지사님의 강한 결단력과 추진력이 우리 충남의 대외적 정치적 확대와 도정 현안 해결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대체적인 평가고, 하지만 또 이런 긍정적인 평가 외에도 우리가 최근 실시한 발탁 승진이라든지 이런 인사 조직 운영 문제, 이번 설문조사에는 도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1,109명이 참여했고 응답자 중 81%는 6급 이하였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새로 건설하는 교량의 높이를 두고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공사가 2년 넘게 중단됐던 소정면 대곡교 재가설 공사가 곧 재개될 예정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합의점을 찾았다는 소식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유실됐던 세종시 소정면 대곡교. 이듬해 초 우여곡절 끝에 재가설 공사가 시작됐지만 착공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공되지 못했습니다. 다리 설계에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기존 다리보다 중간 부분이 2m 이상 높게 설계된 아치 형태가 문제였습니다. 주민들은 급경사에 따른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교량을 1.5m가량 낮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시는 교량 높이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춘 것으로 설계 변경은 어렵다고 맞서면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약 5개월 만에 현장 조정 회의를 통해 해법을 찾았습니다. 다리가 아치형인 점을 감안해 하천의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급경사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도록 교량을 1.1m 낮춰서 재설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되 안전을 마냥 양보할 수는 없으니까 안전이 법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좀 탄력적으로 법을 적용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썼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량의 높이 문제로 2년 넘게 중단됐던 공사가 세종시와 주민들 간의 극적인 합의로 다시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시민의 여가 및 휴식 공간이 될 아산 문화공원이 올 연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주차장 면수가 증가되고 화장실도 한 곳이 추가될 예정인 반면 스카이워크 등 일부 시설 설치는 보류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착공한 아산 문화공원. 약 10만 제곱미터의 수경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 잔디 광장 등 시민의 여가 휴식 공간이 들어설 예정으로 모두 470억 원이 투입돼 올해 4월 개장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가 늦어지면서 공사가 지연됐고 현재 공정률은 5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 재정 여건 탓에 지난해 공사비 60억 원가량이 확보되지 못한 겁니다. 다행히 올해 본 예산과 추경에 부족한 예산이 모두 확보된 상황. 시는 시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주차장 면수를 당초보다 50면 늘린 397면을 확보하기로 했고 화장실도 한 곳을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경시설을 비롯해 배수관 시설 등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10월부터 조경수 등을 식재해 올 연말쯤이면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비 증가에 따라 스카이워크 등 일부 시설 설치는 보류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물가 변동 등으로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을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정상적으로 공원 조성을 위해 필수 공원 시설물 외 나머지 시설은 중장기 계획을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11월, 늦으면 내년 봄에 준공식을 갖고 아산 문화공원을 시민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주 세종시 일부 동지역에 식재된 가로수가 대거 고사 위기에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겨울철 제설제인데요. 세종시가 즉각 염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로수의 나뭇잎이 말라가는 이유를 지난 겨울 도로에 뿌린 제설제로 인한 염해 피해로 추정하고 있는 세종시. 최근 장맛비가 잇따라 내린 만큼 당분간은 생육 상태를 예의주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가로수가 완전 고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올겨울이 지나 최종 고사가 확인될 경우 교체 식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고사한 수목에 대해
염해 피해에 강하거나 세종시 토질에 적합한 수종으로 교체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봄엔 염해 피해 예방 차원에서 가로수에 염분 중화제를 뿌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이 스며들어 산성화된 토양의 pH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양분이 포함되어 있어 가로수 생육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종시 관계자는 시 전역에 대한 피해 조사 등을 거쳐 내년도 본 예산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K컬처 박람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가수 폴킴과 태권도 크리에이터 팀인 태권크리가 박람회 얼굴로 홍보에 앞장선다고 합니다. 보도에 송용환 기자입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 동안 열리는 K컬처 박람회.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서 글로벌 한류 문화를 노래하다를 주제로 민족의 성지 독립기념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K-팝 콘서트와 커버 댄스, OST 주제 공연, 드론 불꽃쇼 등을 선보일 예정인데 올해 처음 열리는 행사인 만큼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는 게 관건입니다. 천안시가 가수 폴킴과 태권도 크리에이터 팀인 태권크리를 K컬처 박람회의 홍보 대사로 위촉했습니다. 폴킴과 태권크리는 남은 기간 동안 박람회의 얼굴로 활동하며 홍보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제 1회에 이렇게 제가 홍보대사로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나 뜻깊고요. 또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서 재밌게 무대를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권도가 이제 최초의 한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더 이제 태권도를 통해서 이런 한류 문화를 널리 퍼뜨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는 첫 행사인데도 이례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등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막바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람객들께서 편하게 박람회를 즐길 수 있어야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교통, 주차, 안전이라든지 위생 문제까지 세심하게 보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K컬처 박람회. 행사가 다가올수록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가 세종에서 봉행됐습니다. 내년에는 실제 사건이 있었던 산울동 일원에 추모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등 도시 건설이 한창인 세종시 산울동. 과거 농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만 6.25 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민간인들이 집단 학살됐던 아픔을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보도연맹이란 지난 1949년 이승만 정부가 좌익 세력 척결을 위해 만든 단체로 조직 확대 과정에서 좌익과 관련 없는 국민들까지 대거 가입됐고 이듬해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이들을 집단 학살한 사건을 말합니다. 세종시의 전신인 연기 지역에서도 당시 민간인 200~300여 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돼 왔고 지난 2018년부터 이뤄진 시굴 조사를 통해 지금의 산울동 일대에 있던 야산 응고계 일원에서 희생자 7명의 유해와 168점의 유품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세종시에선 지난 2013년부터 이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제를 열어왔고 올해도 어김없이 아름동 오가랑뜰 공원에서 봉행됐습니다. 군인하고 경찰이 트럭으로 이송을 해서 이 지역에서 집단 학살을 이렇게 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오늘 추모 위령제를 이렇게 지내는 날입니다. 세종시와 LH 세종특별본부는 유족들과의 협의에 따라 산울동에 조성될 공원 한쪽에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추모시설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원 조성을 위한 업체 선정까지 마친 가운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유족들은 조속히 추모공원을 조성해 내년부터는 실제 사건이 벌어졌던 이곳 산울동에서 위령제를 지낼 수 있게 되길 기원했습니다. 공원을 일부 추모 위령제라도 지낼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을 한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
최소한도 내년도에는 그곳에서 이러한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건강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운동을 이야기하실 텐데요. 육체의 건강한 삶을 위해선 운동을 하는 게 맞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건강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선한 이유 좋은 사람에서는 몸과 마음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한 문화기획을 하고 있는 이민아 씨를 만나봅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편해지고 행복해지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이 주변이 더 내 사회가 따뜻해질 수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이 활동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안내하고 있는 웰니스 크리에이터 이민아입니다. 요가라는 게 내 몸을 돌보는 아주 좋은 도구인데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요가는 유연해야 될 것 같아, 몸을 잘 찢어야 될 것 같아라는 편견이 있으셔서 그걸 깨고자 요가를 매개로 문화를 기획하는 요가문화 기획자라는 용어를 처음에 사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요가라는 용어에 묶여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나의 몸을 알아차리고 나를 좀 돌보는 방법은 요가 외에도 다양한 게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 좀 창조적인 걸 해보자 라는 의미로 웰니스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때 맨홀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서 제 몸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도 다니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한 1년 정도 도수치료, 물리치료를 받는데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은 내가 계속 아프겠구나. 그때 나를 돌볼 수 있는 방법으로 요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요가를 경험하다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제 몸도 좋아지게 만들어졌지만 어느 정도 제 마음과 정신에도 도움이 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경험한 좋은 걸 사람들한테 나누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요가 강사를 업으로 삼게 되면서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가라고 하는 게 저는 되게 진지한 수련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구나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재밌고 즐거운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라는 걸 함께 개념을 도입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산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음악을 듣는 것도 문화가 될 수도 있고 가까이에 있는 건데 요가라고 하면 괜히 요가원? 그 문턱을 넘는 게 어렵잖아요. 요가라고 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에 그냥 요가 문화라고 기획을 하게 된 것이지 요가랑 요가 문화를 뭔가 구분 짓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일상 같은 재밌는 문화, 놀이 같은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활동을 통해서 사실 저도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았던 것을 다른 분께 알려드렸을 때 또 그 다른 분의 편안함과 행복이 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퍼지고 또 그 사람들의 행복과 편안함이 더 많은 곳으로 퍼지면서 사실 조금 더 이 사회가 더 따뜻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대부분 저와 이런 활동들을 경험하셨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정말 많이 주시거든요. 내가 내 몸을 돌보지 않았구나. 해보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꾸준히 해야겠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분들에게 말을 해요. 우리가 오늘 이 감정을, 이 마음을 가져가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그냥 전달하고자 의미는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안부 묻잖아요. 잘 지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많이 묻는데 내 몸도 괜찮은지, 내 마음도 괜찮은지 그런 활동들을 조금 스스로에게 꾸준히 선물하는 그런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는 게 저의 활동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찍고 늘리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간단한 동작이어도 몸을 느껴보는 것, 호흡을 하는 것도 나를 알아차려보는 것, 어떠한 그림을 그려보는 명상의 그림, 젠탱글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나의 마음을 옮겨보기도 하고 색깔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어떤지 표현해보고 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요가 문화라고 하는 것을 좀 탈피해서 웰니스 크리에이터로 가게 된 계기가 그거거든요. 요가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은 나를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거든요.
좀 문화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남녀노소 상관없이 좀 편안하게 문턱을 넘어서 자유롭게 이런 활동을 즐길 수 있지 않게 됐나 싶습니다. 요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문장인데요. 로카, 사마스타, 수키노, 바반투라는 문장입니다. 이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그런 활동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스스로에게도 많이 외쳐요. 이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